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결손이 난 주식은 굳이 서둘러서 파실 필요가 없다. 그냥 가지고 오셔라. 한미 SF와 함께 저희 NNP 뉴스가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시되 안전하게 그리고 절세의 이 묘미를 만끽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회장님? 예, 저희 그 한미 SF로의 멤버 중에서 정말 보석 같은 존재이십니다. 최은정 레지나 회계사님이시고요. 미국 회계사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미국의 PwC와 한국의 PwC 그리고 캐나다 PwC까지 그 모두 두루두루 섭렵하시고 거기에서 근속하신 기간만 18년이시고요. 그리고 국제조세 전문으로만 16년을 일을 하셨습니다. 네. 회계사 되신 지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되셨고요. 너무 에? 앳돼 보이시죠? 정말요? 오, 예, 예, 그 네. 뭐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 제가 이 한미 SF로에서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어떤 세금 플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 팀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뭐 아이디어 뱅크이자 브레인이자 뭐 리서치 센터이자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최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제 첫 질문으로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할 때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고객들을 많이 상대해 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게 어떤 거였나요? 일단은 이제 결국은 한국의 거주민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거주민이냐. 음, 한국의 거주민 상황일 때에 한국에서 그 세금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또 다르고 한국의 비거주민일 때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비거주민이면은 그러면 미국의 거주민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거주민인데 또 미국의 거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 나라에서 거주민과 비거주민을 파악하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경우는 양쪽 나라의 다 거주민으로서 굉장히 복잡하게 세금 보고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주민, 비거주민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주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앞으로 이제 한국의 거주민이 되는 것이 유리하냐, 한국의 비거주민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냐, 음, 또는 미국의 거주민 상태를 확보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의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미국의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자녀들은 미국에 있느냐, 아니면 한국에 있느냐, 앞으로 자녀분들이 계속 거주할 곳이 미국이냐, 한국이냐, 부모님들은 미국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풀어 나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저희가 그 조언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네. 레지나 회계사님도 의견 좀 주시죠. 지금 뭐 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 거주자로 계시던 분들이잖아요. 한국 거주자로 계시던 분들이 미국에 이주를 결정하신 후에 계속 거주자로 남아있는 때도 있고 아니면 한국의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는 또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거주자로 계시다가 비거주자로 계시면은 앞으로 납부해야 되는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라든지 과세 방법,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이런 게 다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낼지 그런 것을 다 미리 플랜을 짜신 후에 그 다음에 거주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국을 떠나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지 뭐 그런 거를 판단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 시민권 받으면 미국 거주자인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네, 이제 사실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거주자는 바로 돼요. 미국 영주권을 따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바로 됩니다. 근데
그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세법상에서도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이 내가 어떤 활동을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따면 무조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게 양쪽에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지난번에, 예, 말씀하십시오. 변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네. 뭐 한 5원 1차 방정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X, Y, Z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클라이언트한테 X는 무엇입니까? Y는 무엇입니까? Z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보면은 끝도 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X, Y, Z를 가정을 해서 X는 이것으로 될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제끼고 Y는 이럴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Z만 물어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그 범위를 줄여드려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최은정 회계사님이 아주 큰 강점을 발휘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방송을 몇 차례 하면서 저희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 하면은 미국이 양도세, 상속세를 안 받고 이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럼 미국 쪽으로 그냥 무조건 무게중심을 다 옮기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한국에다가 재산을 좀 남겨두는데 도움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오,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실 생각은 너무나 많은데, 그게 이제 증여 상속이 그 목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국의 재산들을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매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지요. 예를 들어서 뭐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든지, 음, 아니면 앞으로 재개발이 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지만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지로 묶여가지고 지금은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팔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에 한번 오셔가지고 거주자가 되면은 미국의 세법상 미국 세금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양도소득세 같은 게 생겨버리면 음, 한국의 세금을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오, 미국에 또 세금을 보고할 때, 한국에 세금 다 냈으니까 미국에 안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음, 한국의 세금을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내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 한국에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 거기 한국의 세금을 너무 적게 내니까요. 네. 그리고 미국으로 이사를 오기는 왔는데 하필이면 우리 최은정 회사님이 살고 계시는 캘리포니아로 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세율이 무지하게 높죠. 엄청나죠. 네. 예. 근데 한국에 세금 냈다고 그래가지고 봐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캘리포니아는. 그럼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어, 생기고요. 뭐, 음, 그 외에도 뭐, NIIT 텍스라든지 한국의 세금을 다 내는데도 또 내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그거를 일단 옮기고 나서, 나 일단 옮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미리 그 이주를 하기 이전에 먼저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계획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러기 가족.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먼저 조기 유학 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러기 가족 했던 가족들이 자녀들이 오래 미국에서 성장하다 보면 사실 이제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계속 미국에서 살겠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재산은 한국에다 쌓아놨는데 애는 미국에서 계속 살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 재산을 갖다가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자녀들한테 좀 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나요? 뭐, 예, 최 기사님이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부모님이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살고 싶다. 그런데 부모님과 재산은 전부 다 한국에 있다. 근데 마침 부모님이 이제 은퇴할 때도 거의 다 되어 가시고
미국에서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잘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여기 와서 이제 증여라든지 상속 플랜을 세우시는 게 가장 베스트, 세금 측면에서는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영주권을 일단 확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산을 움직이는 게 좋다. 그렇죠. 영주권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네. 영주권 따시기 전에 저희랑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 미리. 그래요? 네, 영주권을 따고 난 후에 상담하시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맞아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주권 오. 따서 올 수 있겠는데 라고 하시면 자산 처분하기 전에 저희랑 먼저 상담을 하셔서 어떤 걸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처분을 하실지 어떤 네. 걸 상속을 하실지 이런 미국으로 갖고 오실 거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미리 검토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이야. 그러면 최 기사님 기왕에 말 나온 김에 네, 네. 영주권을 받았을 때 아주 티피컬하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영주권을 받았을 때 상담을 전혀 받지 않고 받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 몇 가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주식을 오래 갖고 계셔서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엄청 주식이 올랐는데 그걸 안 팔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네. 영주권을 따신 다음에 한국에 상장된 주식이에요. 뭐 삼성전자 이런 주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를 이제 은퇴 자금으로 미국 이주 자금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그걸 양도를 하시면 한국에는 그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차익의 과세를 안 하거든요.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거래세만 일부 과세를 하고 캐피탈 게인 텍스는 없어요, 한국은.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거 없죠. 그런 예외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주권 따기 전에 파셨으면 그냥 거래세 조금만 내고 파실 수 있었던 것을 영주권 판 후에 미국에다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몽창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또 하나는 1가구 1주택 개인인 경우에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혜택이 크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뭐 12억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80%까지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아주 고가 주택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내는 세금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영주권 취득한 이후에 이거를 양도하시게 되면 한국에서 아주 야무지게 아꼈던 세금을 미국에다 몽창 갖다 내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주권 받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더군다나 이거 매각하고 그러려면 또 시간이 더 필요한 거니까 미리미리 상담을 하셔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반면에 그 손실이 난 주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사님. 네, 그렇죠. 손실이 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뭐 캐피탈 게인의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경우에 그 결손을 갖다 상계하는 그런 효과도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투자 소득이 좀 발생을 했다. 근데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손실이 났던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발생한 캐피탈 게인을 발생한 해에 그 주식을 팔아서 손실로 게인을 상계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결손이 난 주식은 굳이 서둘러서 파실 필요가 없다. 그냥 가지고 오셔라. 네. 이야, 그런 일도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 잘 여기서 저희가 보고 항상 늘 해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도도 없고 교과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본인의 상황을 여실히 얘기해 주시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셔야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 만약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다가 닥쳐서 뭘 하시려고 그러면 정말 심하게 다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역시 한미에셋 프로 팀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정말 수십 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계사님, 이상효 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